병원에서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을 책임질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자동차에 좀 비유를 하면 타이어 좀 오래 타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교체해야 될 게 타이어예요. 예. 마모가 좀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척추뼈도 좀 오래 사용하면 좀 이렇게 닳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새 차를 처음 탈 때 그 기분 아마 대부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쵸. 너무 안락하고 새 차 냄새는 많이 나지만 너무 좋은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 3년쯤, 5년쯤 타다 보면 처음에 느꼈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요철을 넘어갈 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쿵쿵대기도 하고 타이어도 좀 느낌도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슬슬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척추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지지하고 있는 뼈와 인대 그리고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용을 하면 할수록 노화가 좀 되기 때문에 점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허리가 예를 들면 콕콕 쑤시고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특히 기침할 때 허리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허리를 숙이는 게 아파서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론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자꾸 좌불안석처럼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앉아 있는 게 더 힘들 네, 그렇죠. 경우에. 실제 그럼 어떻게 보이냐?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 MRI를 보시면 화살표가 되어 있는 저 4번, 5번 요추 마디에 네. 디스크 색깔이 다른 마디랑은 다르게 좀 까맣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와서 충격 흡수를 해주던 디스크 성분이 이제 물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딱딱하게 굳은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충격 흡수를 못하니까 자동차도 쿠션이 나빠져서 이제 좀 딱딱한 느낌처럼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은 디스크의 이제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디스크 막이 이제 손상된 부분입니다. 네. 저렇게 되면 이제 기침을 할 때 찌릿찌릿 이 복압이 올라가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들게 되면 이제 그런 자극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불편하시고 또 이제 허리 숙일 때도 불편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척추 질환 중에서도 나는 허리 디스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허리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나는 엉치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땐 좀 다른 질환인 거죠. 네. 증상이 꼭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서 또 다른 특정 질환이냐 이런 건 아니지만요. 네. 허리가 불편하시면서 엉덩이가 아픈 경우도 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엉덩이가 뻐근하고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특별하게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신데 특히 이제 등산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허리가 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허리 펴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의원에 이제 내원하셔서 물리치료도 받아보시기도 하고 때론 또 주사 치료도 받아보시는데 좋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아파요. 점점 아파서 이제는 정말 허리를 펴지 못하겠다고 해서 보호자분들을 동행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여성분들에게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척추의 압박 골절입니다. 네, 어떤 경우 부러진 거예요? 그렇죠. 이 보시면 저 사진에 왼쪽 사진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하셨을 때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다쳐서 온 게 아닌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의원들에서는 그냥 물리치료라든지 그냥 주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진을 안 찍어보는 거죠.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저렇게 저 요추 1번과 2번 뼈 높이가 다른 마디랑은 다르게 좀 낮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우리 혹시 이제 골절이 있지는 않은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 사진만 가지고는요, 이게 최근에 생긴 골절인지 아니면 옛날에 발생했던 골절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찰을 꼼꼼하게 해보고 골절이 의심되면 이제 MRI를 찍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MRI를 보시면 요추 1번과 2번 마디에 척추뼈의 색깔이 다른 마디랑은 다르게 좀 밝게 보이실 거예요. 저 부분이 이제 급성으로 골절이 생겼을 때 척추뼈 안에 있는
골수 부분이 부종이 생긴 겁니다. 부은 거죠. 찌그러진 것도 문제지만 안에 이제 붓기를 보고서 저희가 이제 이건 최근 골절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픈 것을 지나쳐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척추뼈가 찌그러지면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게 돼요.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심이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이제 네. 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MRI 사진을 찍어서 진단을 꼭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허리와 엉덩이 통증 살펴봤는데 이런 증상들 외에도 허리 척추뼈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더 있다면서요? 네. 보통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증상은 보통 다리가 저리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다리가 저리고 또 걷다가 자꾸 쉬고 싶다, 앉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종아리라든지 뭐 허벅지 이런 쪽으로 저림이 심해서 중간에 쉬어야 돼요. 잠깐 쭈그려서 앉거나 좀 허리를 숙이고 나면 좀 편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허리를 구부리고 걷게 되는 이런 자세의 변화가 생긴다고 뭐 주변 분이나 가족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중장년층에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 협착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MRI랑 이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네,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네. 사진 살펴보죠.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은 요추 4~5번 마디에 이제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의 사진인데요. 네. 전방전이증은 아랫마디 척추뼈에 비해서 윗마디 척추뼈가 앞으로 이동되어서 마디가 좀 불안정해진 거예요. 흔들흔들해지는 건데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 척추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뒤쪽에 보호하고 있는 황색인대라든지 후관절이 굉장히 커집니다. 딱딱해지고 커져서 흔들림을 방어하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를 좁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결국 이 신경의 단면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사실은 저 안에 네. 척수액이 들어있어서 저 사진에서는 좀 밝게 하얀 색깔이 좀 많이 보여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까맣게 보이죠. 저게 이제 너무 신경을 꽉 조이니까 내 척수액이 통과를 못해서 저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 있는 기둥이라고 말하는 우리 척수 그리고 양쪽 옆으로 있는 이제 신경근이라고 하는 신경 가지를 동시에 압박을 하게 되면 혈류순환에 장애가 와서요. 결국은 걷다 쉬고 싶은 우리가 이제 간헐성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 이런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살펴주셨어요. 증상별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이런 증상, 이런 질환을 좀 의심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본인의 증상들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나는 좀 디스크에 가까운 것 같다, 척추 협착증에 가까운 것 같다 좀 판단을 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어도 허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수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서인 경우가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소수지만 네. 있어요.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수술을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 수준에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그 보존적인 치료라고 말하죠. 흔히들 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물리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또 약을 드셔보시고 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을 해봐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불편한 경우에 우리가 아주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인 뭐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뭐 풍선확장술과 같은 이런 시술을 통해서 또 많이 호전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될 때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바로 뭐 나사를 고정하는 이런 유압술, 소위 수술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네. 마디가 흔들려서 또는 불안정해서 또 끊어져서 골절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치료법 중에서도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시술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제 바로 수술을 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허리가 좀 불편하고 이런 신호들이 계속 온다면 빨리 좀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척추 내시경 치료 어떤 치료법인지 사진 보면서 좀 네.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내시경 치료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내시경 치료 중에 이제
디스크에 관련된 치료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자면 네. 이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영어로 PED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 방법은 내시경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내시경을 이용하는데 이게 디스크만 해결을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디스크는 어쨌든 척추 안에 있는 이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그쵸.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보통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밖에 있는 피부부터 시작해서 근육, 인대, 관절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나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디스크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고 소위 다이렉트로 관통해서 디스크에 직접 도달해서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절개 범위는 한 5mm 정도, 비교적 굉장히 작은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옆구리라든지 아니면 허리 뒤쪽, 등 쪽으로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입원은 보통 하루 정도 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좀 작게 하지만 꼭 핵심이 되는 디스크는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에 비해서요, 이제 우리가 내시경 신경감압술 PSLD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치료 방법은 디스크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고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 치료 방법에 비해서는 피부 절개가 좀 더 큽니다. 한 1cm 정도 절개를 하는데 네. 이 들어가는 내시경 관 사이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방법으로도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디스크 양이 너무 많거나 또 뒤쪽에 있는 이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두꺼워져서 있는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또 그 뒤쪽에 있는 이 후관절 부위에 뼈가 조금 많이 자라난 부분이 있어서 공간을 좀 넓히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치료 방법을 하는데요. 한 구멍으로 내시경 카메라와 이 수술 기구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서 들어가는 방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피부 절개라든지 근육 손상 이런 것들이 조직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입원은 보통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할 수 있고요. 네, 절개하고 수술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주변에 있는데 조직을 제거하지 않거나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몸을 좀 아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에 가깝지만 그런 것 치고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덜한 입원도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입원하면 된다라는 게 이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설명해 주셨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가 이제 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거나 오랜 기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낫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전화 주셔서 공성주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6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불편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신경주사 2번 맞아 보셨고 약물 치료하셨고 물리 치료하셨는데도 좀 이제 호전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다리 쪽이 좀 불편하시네요. 그렇죠.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허리 질환을 좀 의심해봐야 될 이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리가 저린 감도 있고 걷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60대시고요. 이런 증상들을 감안해 봤을 때 좀 생각해 볼 첫 번째 질환은 네.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협착증. 협착이 있을 때 결국은 서 있거나 걸을 때 이제 불편해지시게 되거든요. 주사 치료를 2번 정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주사 치료 이후에 증상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호전이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일주 정도 있다가 다시 불편하신 건지 아니면 한두 달 또는 2-3개월 이상 더 호전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일 주사 치료에 크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지금 시점에서는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실제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협착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있어서 불편하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진단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때론 주사 치료를 받으셨지만
생각했던 마디가 아닌 다른 마디에 예를 들어서 경도에 겹착이 있다라고 하면 네. 주사 치료를 또 이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타겟이 달랐던 거죠. 그쵸. 이런 경우는 또 작게 치료해 볼 수 있으시니까 검사를 통해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0대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님이시고 심한 협착증으로 내시경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내시경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요즘 좀 고민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뇌경색이 있으시게 되면 전신적인 내 몸의 컨디션이 좀 아무래도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2년 정도 기간이면 급성기의 어떤 그 위험한 기간은 지났지만 혈전 용해제와 같은 이런 약들을 아마 사용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보통 출혈에 대한 부분들, 피가 나는 것들이 이제 지혈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혈전 용해제라든지 항혈전제 이런 약들을 좀 사용하는 약을 끊으실 수 있는지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셨던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진료보셨던 선생님께 이 뇌경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혈전 용해제와 같은 이런 약들을 좀 끊으실 수 있는지, 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끊을 수 있는지를 좀 그쵸.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대표적으로 뭐 아스피린 같은 약 있잖아요. 이제 이런 약들은 보통 1주 정도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마취를 걸어야 되고 또 척추 같은 경우 허리는 엎드려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자세가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치료를 잘 받았는데 허리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를 잘 했는데 뇌경색이 다시 생기거나 하게 되면 참 또 힘들어지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하시고 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고요. 전화 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단을 명확하게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서 척추 내시경 치료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들렸던 부분이 절개창이 작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또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흉터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1cm 미만이면 네. 거의 뭐 흉터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좀 더 안 보이는 자리에 절개를 하면 좋겠지만 네. 저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료 부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때로는 뭐 어떤 분들은 주름이 있는 부위에 하면 사실 정말 흉터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지금 이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했던 사진인데요. 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이제 약 1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cm 정도 절개된 흉터가 좀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한 사진인데요. 저 경우는 사실 흉터가 한 5mm 정도 되다 보니까 더 작아요. 이게 절개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쪼그라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가 좀 더 작아져요. 저 정도면 뭐 사실 그냥 어디 약간 찍히거나 이런 흉터 그냥 살짝 난 것처럼 그 정도라 외적으로 어디 다른 분이 이렇게 살짝 봤을 때 네네네. 너무 큰 상처다 이런 느낌은 안 드셔서 우리가 절개하고 수술하는 것에 비해서는 흉터가 굉장히 작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이게 지금 또 좀 확대가 된 거잖아요. 네, 저희가. 확대돼 그래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다는 걸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령의 어르신들이 받기에도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항상 이 척추 내시경 치료가 이 일반적인 뭐 보존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인 뭐 신경성형술이나 뭐 풍선확장술 같은 이런 좀 시술을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네. 이제 아주 큰 치료로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시경으로 어지간한 부분들은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하반신 마취만 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부분 마취만 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마취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네. 재발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하는 경우 굉장히 좀 안 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에 치료했던 자리로 만약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상처 부위 때문에 유착이 꽤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싶은데 막힌 거죠. 막힌 곳을 이제 잘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시경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치 처음 치료하는 곳과 같은 식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마디에 이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과를 하거나 또 제거를 좀 하게 되면 더 네. 약해질 수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위치에 그 디스크가 있는 위치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게 더 거리가 짧고 안전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저희 좀 짚어봤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 앤 환경 검색하시고 건강 매거진 많이 좀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5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제 허리와 엉치 통증이 있으시다가 다리 저림이 이제 있으셨었고요. 이제 열흘 정도 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걷기가 힘들고 누워 있어도 이제 아프셨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5번 뒤에 디스크 이제 터져서 신경을 완전 꽉 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요. 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죠.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디스크가 파열돼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했던 환자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견인하는 기구를 통해서 신경을 젖히면 이렇게 터져 있는 디스크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엎드려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네. 바닥에 디스크가 있고 신경이 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신경이 위로 올라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제거를 잘 해주고 나서 이 디스크 바깥쪽 막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을 열성형을 잘 해주고 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깁니다. 압박됐던 부분들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이분 MRI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치료 전에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많은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이 실제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실 테고 그러네요. 바로 사진에서도 까맣게 보이잖아요. 네. 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쭉 뚫리면서 여기 신경의 단면이 하얗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척수액이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이렇게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53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보셨어요.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셨던 분이고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엔 조금 더 젊은 분이시네요. 네. 45세 남성분이신데 네. 디스크 환자셨네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네. 분이셨는데 한 달 전 이제 운동하시다가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좀 걷는 것도 절룩거리게 되시고 이제 다리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사이에 디스크 이제 파열이 됐었고요. 이분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럼 디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D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터져 있는 디스크를 신경 주변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 조직과 이렇게 수술하는 기구를 통해서 잘 박리를 해주고 나면 이 디스크를 이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후에 이렇게 디스크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을 잘 열을 가해서 성형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눌렸던 것들이 치워지니까 통증도 같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눌린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원래대로 좀 회복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늘 환자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어렸을 때 이불 속에 전기놀이 아시는 세대가 좀 나이가 많으시는 분들이긴 한데요. 완전 옛날 분? 네, 그래서 전기놀이 하면 손을 쥐고 있다가 딱 놓으면 갑자기 그 감각이 피가 통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잔존감이라고 말하죠. 살짝 그 이상한 느낌이 남다가 없어지는데 신경 압박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느낌이 좀 오랫동안 갈 확률이 있으니까 맞아요.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낼 때는 빠르게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사례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더 젊은 분이네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2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왼쪽 이제 골반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저렸는데 주사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셨습니다. 운동하시던 분이셨고 MRI 찍어봤더니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사이에 디스크가 이제 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디스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디스크 제거술을 내시경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 지금 보시면 이 누렇게 보이는 덩어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디스크 막을 열성형을 잘 해주고 나면 이렇게 빈 공간이 헝하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 저 공간이 있어야 정상인가요? 네, 그렇죠. 원래는 떠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아. 이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공간이 좀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 경우는 20대시고요. 또 이제 우리 잘 아는 국가대표 운동 선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더더군다나 아주 오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딱딱해지지 않아서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남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29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앓고 계셨고 내시경 그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살펴보고 있고 방송 보시면서 혹시 허리 불편하셨던 분들 또 치료하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공성주 원장님과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1세입니다. 네, 자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과 한번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예, 저는 작년에 넘어져갖고 골절을 당했는데 압박골절이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벌써 1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네. 고밀도가 괜찮다고 그래서 네. 뭐 나라법상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선생님께서 네. 그러면서 12주간 그냥 안정을 하라 이래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럼 보조기만 좀 착용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어요? 네, 보조기를 차고 네. 계속 이제 있다가 보조기를 선생님이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9개월,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좀 풀어도 된다라고 네. 했는데요. 네. 제가 그걸 풀으니까 너무 막 힘이 없고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거를 또 착용을 오후에만 했다가 네. 오전에 조금 풀고 있다가 막 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보조기를 한 2월 달쯤 풀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막 엉덩이 통증이 많이 오고요. 네. 어머님 다리- 그러면 그 보조기를 하고 지내시는 동안에 계속 엑스레이 같은 이런 검사를 중간중간 해보셨죠? 네. 근데 뼈가 특별하게 더 내려앉지 않고 잘 유지된다고 이렇게 말씀 들으셨어요? 네, 유지된다고 하는데 제가 네. 그 스테레온가 그걸 맞고 있었어요, 계속. 아, 그러세요? 스테로이드를 맞으신 네. 이유가 뭐 허리가 아프셔서 주사 치료 계속 받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생님은 그거 맞아야 아, 뼈가 네. 튼튼해서 더 좋아진다라고 하셔서 좋아지는 거라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12달째 맞고 있거든요. 아, 그건 그럼 스테로이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포스타. 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 또는 골절이 네. 있는데 뼈가 많이 약하신 분들에게 뼈를 네. 생성시켜주는 주사가 있어요. 아마 그 네네. 주사를 맞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머님 이제 그 약은 잘 쓰셨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보조기를 너무 오랫동안 착용하신 것 같아요. 대개는 보조기 착용이 저희가 치료할 때 뭐 시멘트를 넣어서 뼈를 단단하게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 이제 보조기만 착용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착용을 해보고 뼈가 더 내려앉지 않으면 이제 보조기를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근데 이 보조기 착용하는 기간이 9개월, 10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면 너무 오랫동안 네. 착용을 하신 건데 네. 보조기를 오래 하시면 이 보조기의 역할이요. 뼈를 내려앉지 않도록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도 하지만 허리에 있는 코어 근육이라고 말하는 그 근육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보조기를 푸시는 순간 이 허리에 이제 힘이 없어요. 연체동물처럼 흔들흔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보조기를 조금 일찍 푸는 연습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조기 착용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리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보조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셨을 때 발생하는 보조기가 허리 주변에 있는 골반이나 또 엉치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통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척추를 이렇게 보는 선생님께 진료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좀 치료하는 게 좋을지 재활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골절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증을 느끼고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시고요. 척추 골절 이후에 협착증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통증 주사 맞아보셨고 안마 치료 받아보셨대요. 네. 네, 그래도 조금 이제 통증이 있고 불편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단계 치료법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우선 일단 골절이 생겼을 때 이 협착이 물론 같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골절 이후에 뼈가 찌그러지면서 이 뼈가 뒤쪽으로 신경을 좀 압박하면서 협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뼈가 찌그러져서 신경을 실제 압박해서 발생하는 거면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공간을 좀 넓혀줘야 되는 감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협착은 있지만 통증이 있다. 그냥 내가 지금 골절이 있었던 그 주변부로 아프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때는 골절이 발생하면서 척추 뼈도 손상을 받지만 뒤쪽에 있는 후관절 부분이 자극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허리 통증이 같이 잘 오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주사 치료를 좀 동반해서 해볼 수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통증 주사가 아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본적인 치료법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본인의 사례에 적합한 치료법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확하게 전문의와 진단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 하시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3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제 허리 아프시면서 이제 오른쪽 엉치랑 다리 증상, 저림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에서 역시 주사를 좀 맞으셨고요. 이제 처음에는 허리 숙일 때만 아프셨는데 이제는 앉거나 걸을 때도 이제 아픈 상황이 되셨습니다. MRI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이제 탈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이분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우리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사진 보시면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터져서 나온 디스크, 이 노란 덩어리 보이시죠? 네. 이제 저희가 치료할 때 사용하는 견인하는 기구를 통해서 신경을 옆으로 젖히면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조심해서 잘 제거를 하고 바닥에 보이는 저 섬유준이라고 하는 바깥쪽 막을 열을 가해서 열봉합을 잘 해주면 오른쪽 사진처럼 역시 이제는 신경이 좀 어딘지 보이실 거예요. 보이네요. 보이고 네. 바닥에 보였던 이 부분이 원래 디스크가 솟아났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한번 MRI 볼까요? 그러면 네, 치료 전에 이렇게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이 내려간 통로가 물길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시죠? 많이 튀어나왔어요. 네, 맞아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 가로 사진에서도 아유. 뭔가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그러네요. 디스크가 터져서 나온 네네. 부분인데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MRI를 찍어보면 예, 신경이 지나간 통로도 이렇게 쭉 미끈하게 내려가고요. 가로 사진상에서도 이제 뇌척수액이 이제 통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부분이 잘 보입니다. 이 조그마한 사진에 보시면 이 터져서 나왔던 이 디스크 제거한 이 덩어리가 실제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꺼내진 덩어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38세 여성분 허리 디스크를 앓으셨고 이렇게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협착증도 있으셨고 디스크도 있으셨고 맞습니다. 첩첩산중이네요. 근데 대개는 네. 이 중장년층에서는 네. 협착증만 있기 보다는요. 같이. 다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도 염세시면 대개는 이제 협착증이 주 원인이 돼서 많이 오시는데요. 네. 이분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음. 디스크가 사실은 더 메인이셨던 분이세요. 아. 오른쪽 엉치가 아프시면서 다리가 저리셨는데 이제 5분 이상 걷기도 힘들고 저들거리게 되시고 하셔서 그냥 임상적인 증상 또 진찰상으로는 협착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MRI 찍어봤더니 협착은 있지만 요추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이제 탈출돼서 있는 이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기로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사진에 노랗게 보이는 덩어리 보이시죠? 이게 네. 이제 터져서 나온 디스크거든요.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인데 얘를 제거를 잘 하고 그리고 바닥을 잘 이제 열성형을 해주고 물론 뒤쪽에 있던 황색인대는 잘 뜯어서 결국 이제 협착도 같이 해결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역시 오른쪽 사진처럼 신경 주변에 이제 빈 공간이 훤하게 보이실 테고 예, 위에 조그마한 사진 보이시죠? 여기 이제 지렁이처럼 보이는 이상한 요 덩어리가 네네. 예, 제거한 터져 있는 디스크였습니다. 자, 이분도 한번 MRI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MRI 사진이에요. 치료 전에 보시면 디스크가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터져서 밑으로 약간 흘러내려가 있고요.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요 까맣게 보이는 요 덩어리, 예, 오래된 덩어리가 이제 디스크가 터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치료하고 나면 이렇게 공간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가로 사진에 보셔도 이제는 하얗게 보이죠. 그리고 치료 전에 보셨던 요 까맣게 보이는 요 뒤쪽 부분요. 네, 요 부분이 이제 황색인대거든요. 요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뒤쪽 공간에 이제 까만 부분이 없어집니다. 네. 넓어지겠죠. 네.
그렇군요. 79세 여성분의 사례였습니다. 이게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있을 때도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능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청춘을 되돌리는 척추 건강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척추 내시경 치료가 어떤 경우에 좀 굉장히 효과를 받는지 사례들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같이 앓으셨네요. 협착증, 디스크. 네, 그렇습니다. 예. 60대 여자분이신데요. 왼쪽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좀 특이했어요. 어떤 특정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걷다가 순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면 약 20분 정도 사실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네. 그냥 걷다가 중간에 도로에 주저앉을 정도의 이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와, 하셨어요. 너무 그래서 힘드셨겠는데요? 네, 일상생활이 좀 사실 어려운 상태라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협착증이 있으면서 또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는, 터져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디스크 협착을 치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4번, 5번 마디에 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이렇게 견인하는 기구를 통해서 당겨봤을 때 저렇게 노랗게 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고요. 이 디스크를 제거를 잘 하고 나서 역시 디스크 바닥 쪽에 있는 섬유륜을 잘 이렇게 열성형을 하고 나면 이제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통로 쪽에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MRI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치료 전에 이렇게 4, 5번 요추 사이에 신경이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이제 좁아져 있고요.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가운데로 넓게 디스크가 터져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뒤쪽 공간도 넓혀주면 치료 후에는 이 MRI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까맣게 보였던 신경 주변의 공간이 이제 좀 하얗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공간이 넓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60세 여성분 협착증과 디스크 치료가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로 가능했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6세 남성분이신데 이번에 조금 이제 진단명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66세 남자분이시고요.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가 저렸어요. 근데 이제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 이제 15분 이상 걷기는 좀 힘든 이런 상황이셨습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제 전방전이증에 의한 협착이 있는 상황이셨는데요. 전방전이증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 아랫마디에 비해서 윗마디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했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동한 불안정한 마디 상태인데요.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단계에 해당되는 이런 좀 비교적 그래도 좀 경미한 정도셨고요. 협착이 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공간을 넓혀주는 감압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진 것도 문제였지만 뒤쪽을 덮고 있는 뼈가 많이 자라나 있어서 실제 이제 뼈를 어느 정도 많이 갈아내면서 황색인대를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이 황색인대를 이제 제거하는 모습인데 황색인대가 그냥 단순하게 노랗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되셨고 염증 반응도 많으셔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 염증 반응이 있는 소변도 같이 좀 보였습니다. 제거를 잘 해주고 나면 치료 전에 MRI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좁으셨거든요. 그러네요. 좁으셨고 가로 사진에서도 실제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좁으셨는데 앞뒤로 다 눌렸어요. 그렇죠. 네. 치료 이후에는 신경이 세로 사진에서 굉장히 길이 넓어져 있고요. 가로 사진 보시면 확실히 이제는 하얀 부분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신경이 눌렸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 환자분이 호소하셨던 걷다 쉬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66세 남성분 전방 전이증을 앓고 계셨고 척추 내시경 치료로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 58세 여성분이시고 이번에도 이제 전방 전이증 앓고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저림이 같이 있는 분이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도 해보시고 또 이제 풍선확장술이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좀 받아보셨는데 10분 이상 걷기가 힘드셔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척추 유압술을 이제 받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엄청 큰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되셨을 테고요. 그래서
유압수를 좀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제 찾고자 내원하셨습니다. 네. MRI상에서는 요추 4, 5번에 이제 전방전이증에 의한 협착증이 있는 분이셨고 디스크도 좀 같이 있는 이런 상황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단계가 1단계다 보니까 이분께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통해서 일단 공간을 넓혀주는 이런 네.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황색인대를 잘 이제 제거를 하고 신경가지가 나가는 쪽 틈을 공간을 좀 넓혀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이 이분은 굉장히 많이 납작하게 눌려 있었어요. 전방전이증에 의해서 또 앞에서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앞뒤로 사실 많이 눌려 있는 이런 상태셨는데 이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주고 나서는 신경 주변에 이제 압박이 좀 많이 풀린 상태시고요. MRI를 봐도 치료 전에 이제 세로 사진 보시면 거의 끊어지다시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끊긴 것처럼 네. 보이고 가로 사진에서도 신경이 사실 굉장히 까맣게 보이면서 작아져 있는데 치료를 한 이후에는 이 막혔던 길이 마치 좀 꼬불꼬불하긴 하죠, 그죠? 이게 마치 좀 그냥 직선로 가지 않고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전방전이증이 있고 앞에서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디스크를 섣불리 제거하게 되면 마디가 흔들리기 때문에 디스크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스크를 제거를 바로 하지는 않고요. 네. 공간만 확보해주는 이런 방법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로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신경 공간이 훨씬 넓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네. 수 있습니다. 58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모두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로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들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본인의 어떤 상황과 좀 적용을 하셔서 나의 경우에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고요.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척추 내시경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하고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땐 최소한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나는 이런 치료 받았더니 좋아졌다라고 얘기 들으셔서 그 치료를 물론 받고 싶으시겠지만 본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와 진단을 통해서 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치료를 잘 받으신 다음에 이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 이후에 재활이라든지 또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치료받았던 마디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인접해 있는 마디가 또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매거진 외드 굿닥터 함께 하셨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